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척수 손상 재활 파트를 맡고 있는 이진영입니다. 척수라고 하는 것은 중추신경계다 보니까 손상을 받게 되면 뇌 손상처럼 상당히 많은 장애나 또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수, 목 부분에 있는 척수를 손상당하게 되면 그 아래쪽에 있는 손상이 당하지 않았더라도 그 아래 모든 부분이 영향을 받게 돼서 손이나 팔, 다리 움직임이 잘 없게 되고요. 그보다 아래 단계에 있는 허리 부분에 손상을 받게 되더라도 역시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근육이나 또한 신경계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척수 손상 원인을 저희가 살펴보면은 외상이나 아니면 외상이 아닌 것으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교통수단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많은 차량들이 있다 보니까 교통사고에 의한 손상이 정말 많이 있고요. 비외상성 같은 경우에는 출혈이 있다거나 아니면 암과 같은 조직이 눌려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추이를 보게 되면은 과거에 비해서 목 부위에 있는 경수 손상, 즉 사지마비죠. 경수 손상이 하지마비에 대해서 조금 더 증가하는 편이 되고 있고요. 노인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니시다가 넘어지시면서 목 부분에 손상이 온다거나 인대와 같은 부분이 이게 뼈처럼 골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도를 가지신 분들이 목 부분을 심하게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차를 뒤에서 받쳤을 때 이럴 때도 손상이 올 수 있는 게 많이 있고요. 또 젊은 친구는 요즘에 그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해서 뭐 다이빙을 하거나 그런 운동들을 하게 되면서 손상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경손상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척수 손상의 증상을 저희가 우선 크게 보자면 완전 손상이냐 불완전 손상이냐에 따라서 근육이 조금 남아있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합니다. 목 부분은 저희가 손과 팔 모든 근육을 다 관장하게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자기 의지대로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아래 단계에 있는 흉추 또 요추 부분에 있는 흉수와 요수 손상이 되면 다리 근육을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그 외에도 뭐 호흡이라든지 아니면 체온이라든지 또한 땀 나는 것과 같은 자율신경계 그리고 소변과 또한 배변 보는 모든 기능도 같이 아우러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척수 손상이 되면 상당히 많은 변화들을 겪게 돼서 환자분들이 쉽게 받아들이거나 극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활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가 나서 생체 징후, 만약에 호흡이나 또는 감염이나 이런 요인이 없다면 체위 변경부터 또 호흡 관리 그리고 일어설 수 있으신 분들은 앉아서 기립하는 훈련 아주 간단한 것부터 중환자실부터 시작할 수 있고요. 일반 병동으로 옮기신 이후에는 저희가 보통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을 하게 되면 목 부위나 허리 부위에 이제 보조기를 좀 착용을 하게 됩니다. 액티브한 재활은 안 되겠지만 젠틀한 재활부터 시작을 해서 재활치료를 가급적 빨리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재활치료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활치료는 진료진을 중심으로 사회사업실, 그리고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그리고 병동에서 이렇게 팀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환자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평가를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 내용을 각 부서별로 시행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환자에게 지향하는 바는 사회로 복귀를 하여서 본인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 한 구성원의 일부분으로서 다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재활치료의 목표라고 또한 계획이라고 하겠습니다. 수치료와 로봇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이른바 좀 특수치료라고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로봇 치료와 같은 경우는 일정한 보행 패턴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되게 유용한 도구입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장비가 또한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되어서 환자가 가지고 있는 남아있는 근력과 또한 로봇이 제공해줘야 할 그 힘 자체에 일정한 차이를 두어서 최대한 환자가 가지고 있는 근력을 가지고 보행을 할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루었고요. 그리고 고정형도 있겠지만 일반 지면에서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보행 패턴까지도 훈련을 할 수 있는 로봇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치료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력을 이용해서 자기가 남아있는 아주 조그만 힘을 가지고도 보행 훈련이나 아니면 심폐기능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치료, 즉 수치료나 로봇 치료가 상당히 효과적이긴 한데요. 물론 아직까지는 연구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효과와 효과가 있지 않다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
하지만 임상의 일선에서 지켜본 바로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척수 손상 환자분들이 재활치료할 때 주의할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요. 가만히 앉아있다가 갑자기 일어서게 되면 현기증 같은 경우를 느끼게 될 겁니다. 저희 환자분들은 이런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는 증상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재활치료에도 제한이 있고 앉아서 식사할 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운동을 하다 보면은 아직까지 그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이소성 골화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이유는 관절 가동 범위에 제한을 두게 됩니다.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주위 부분이 붓거나 또 열감이 있거나 또 환자분이 체온이 상승하는 마치 감염에 준하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열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과하게 되면은 나중에 관절 운동이 좀 제한이 되고 또한 일상생활에 적응하는 데도 좀 제한이 됩니다. 척수 손상 환자분들의 합병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척수 손상 환자분들의 사망률 1위가 호흡기에 관련된 즉 폐렴이라든지 이러한 감염에 의한 요인이 되겠는데요. 경수 손상이 발생하게 되면 이런 호흡기 관련된 근육이라든지 많은 제한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객담을 밖으로 배출하는 능력이 저하되고 또한 살해 걸림이 발생하더라도 방어 기제가 어렵게 됩니다. 또한 들숨 자체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호흡량도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호흡 재활이 환자분들에게 상당히 중요하고 또한 환자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보호자, 간병인들에게도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욕창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욕창이 만약에 발생했을 때는 뜻하지 않게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재활 치료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기 때문에 급성기에 빠른 재활이 제한이 되게 됩니다. 과거 척수 손상 환자분들은 배뇨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초기에는 환자분들이 소변을 보는 곳으로서 도뇨관을 거치하는 부분을 사용하긴 하지만 이 부분이 합병증이나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차후로는 본인 스스로 배뇨를 할 수 없다면 도뇨관을 사용한다거나 본인의 상지 기능이 여의치가 않을 때는 방광 쪽으로 방광루를 통해서 배뇨를 하게 됩니다. 척손상 환자에 있어서 방광 관리는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요로 감염이나 감염의 가장 많은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요합니다. 척수 손상이 발생하게 되면 많은 환자분들이 정말 크게 낙심을 하게 됩니다. 본인의 앞으로의 재활 방향이라든지 본인의 재활 상태, 즉 자기의 신체적인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잘 알지 못하고 본인이 가고자 하는 목표와 현실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목표 사이에 괴리가 크면 클수록 이러한 감정적인 기복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진과 함께 본인의 상태에서 정확히 알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재활 목표를 성취하게 된다면 장기간의 병원에 재원하는 것보다 한 발 더 나아가 또 한 번 용기를 내어 사회에 적응하는 이런 시도가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